소유권 이전 완료입니다. 바로 옆 묶음의 표지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이진수 서유정. 아들의 볼펜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며느리의 입술이 말라붙었어요. 엄마, 진짜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제 손바닥에서 인감도장 케이스가 한번 굴러 툭 소리를 냈어요. 떨리던 손이 멈췄고 도장은 정확히 네모칸 한가운데를 찍었습니다. 쿵! 도장 소리가 잦아든 순간 장부를 정리하듯 제 눈앞엔 4개의 단어가 겹쳐 보였습니다. 연체 통지서, 은행 직인, 형광펜, 기한. 이 도장 소리를 불러낸 건 열흘 전 아침이었습니다. 우편함에서 꺼낸 회색 봉투 한 장, 보증인 통지라는 붉은 글씨가 척한이었죠. 그날 오후 창구에서 받은 상환 내역 원본에는 분명히 찍혀 있었어요. 납부 계좌 옆 노랑 표식과 함께 쌓인 제 이름. 밤 식탁 위 가계부 공책에 자로 줄을 긋고 노랑 저, 파랑 아들, 초록 며느리로 칸을 칠하며 계산기를 눌렀습니다. 결과는 숫자로만 말했는데요. 노랑이 과반이었습니다. 다음 날 냉장고 문에 포스트잇 하나가 붙었어요. 일주일 내 선택 A, 지분 이전 B, 세입자 전환. 말 대신 기한을 걸었습니다. 회의 자리에 나타난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죠. 가족끼리 무슨 문서 타령이에요? 그날 밤 아들은 조금만 더를 말했고 저는 등기소 예약증을 파일 앞장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이 위로 도장이 연속으로 내려앉았어요. 쿵, 쿵, 쿵. 말 대신 문서가 결론을 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그 회색 봉투가 식탁 위에 놓이던 아침으로 되돌아가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선옥입니다. 올해 72이고요. 서울 변두리 아파트에서 삽니다. 30년 동안 남의 집 가사 일을 했어요. 설거지, 빨래, 청소. 손이 거칠어질수록 통장엔 한 줄씩 숫자가 쌓였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아들 결혼할 때 전세 보증금 보탰고 몇 년 뒤엔 아파트 살 때 대출 보증인까지 섰습니다. 엄마, 이번 달만 좀 도와줘. 그 말이 한 번, 2번, 10번 그렇게 10년이 흘렀어요. 자동이체가 제 계좌로 연결되고 생활비며 이자며 관리비며 하나둘 제가 내게 됐습니다. 별 생각 없었어요. 가족이니까요. 그런데 그날 아침 우편함을 열었을 때 회색 봉투 하나가 제 이름으로 와 있었습니다. 보증인 연체 통지. 붉은 글씨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날 아침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범했습니다. 라디오에서 트로트가 흘러나오고 저는 늘 하던 대로 슬리퍼를 질질 끌며 현관문을 열고 1층 우편함에 갔습니다. 우편함 손잡이가 차가웠습니다. 딸깍 문을 열자 광고 전단 몇 장 사이로 회색 봉투 하나가 보였어요. 봉투 표면에 적힌 수신인 이름 박선옥. 뭐지? 봉투 모서리를 손톱으로 뜯는데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서류를 꺼냈어요. 상단에 빨간 글씨로 연체라고 찍혀 있었고 그 밑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보증인 귀하께 통지합니다. 주채무자의 납부가 지연되어. 주채무자. 아들 이름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부엌 식탁에 서류를 펼쳐놓고 한 줄 한 줄 다시 읽었죠. 연체 금액, 연체 일수, 납부 계좌. 이게 뭐야? 왜 나한테 이게 와? 손이 저절로 휴대폰을 집었습니다. 며느리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유정아, 이거 뭔지 아니? 사진을 찍어서 보냈죠.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어머니,
그거 은행 실수 같아요. 히읗히읗. 제가 확인해 볼게요. 실수라고? 뭔가 이상했어요. 은행이 이런 걸 실수로 보낼 리가 없잖아요. 아들한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진수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엄마 앞으로 은행에서 뭐가 왔는데 연체 통지서래. 이게 뭐니?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아, 그거요. 엄마 이번 달만 좀 늦은 거예요. 제가 처리할게요. 이번 달만. 또 그 말이었습니다. 진수야, 이거 심각한 거 아니니?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통화가 끊겼어요. 저는 휴대폰을 식탁에 내려놓고 다시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이번 달만이라고? 그런데 이상했어요. 며느리도 아들도 뭔가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는 느낌이었거든요.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저는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가방에 통지서를 접어넣고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으며 생각했죠. 은행에 가보자. 직접 물어보자. 은행 입구 앞에 섰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차가운 냉방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번호표 발급기 앞에서 잠깐 망설였죠. 버튼이 여러 개 있었는데 어떤 걸 눌러야 할지 몰랐어요. 옆에 서 있던 젊은 여자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상담 업무시면 이쪽이요. 아, 네. 고맙습니다. 번호표를 뽑았어요. B-47. 대기 의자에 앉아서 전광판을 쳐다봤습니다. B-32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한참 기다려야겠네. 손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앉아 있었죠. 20분쯤 지났을까요? B-47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와주세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창구 앞으로 갔습니다. 창구 직원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명찰에 최 부장이라고 적혀 있었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손가방에서 통지서를 꺼내 창구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게 저한테 왔는데요. 이게 뭔지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최 부장은 서류를 받아들고 화면을 몇 번 클릭했어요. 아, 보증인으로 등록되어 계시네요. 주채무자분이 이번 달 납부를 하지 않으셔서 보증인 귀하께 통지가 발송된 겁니다. 그럼 이게 제가 내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법적으로는 주채무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께서 대신 납부하셔야 합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럼 지금까지 제 계좌로 나간 돈은 얼마나 되나요? 최 부장은 다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상환 내역을 출력해 드릴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프린터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종이가 1장, 2장, 3장 계속 나왔습니다. 최 부장은 출력물을 정리해서 건네며 말했어요. 총 15장입니다. 최근 3년간의 상환 내역이고요. 마지막 장에 은행 직인을 찍어드리겠습니다. 쿵. 도장이 종이 위에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서류 묶음을 받아들고 천천히 첫 장을 넘겨봤습니다. 날짜, 항목, 금액, 납부 계좌. 제 계좌 번호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게 다 제 돈이었나요? 최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자동이체로 연결되신 계좌에서 매월 빠져나간 내역입니다. 저는 서류를 가슴에 꼭 안고 창구를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신발을 벗었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식탁에 서류를 펼쳐놓고 한참을 그냥 쳐다봤어요. 15장.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이걸 어떻게 정리하지? 저는 서랍을 열어 문구류를 꺼냈습니다. 예전에 시장에서 산 투명 파일 하나, 가계부 공책 하나, 형광펜 3자루, 노랑, 파랑, 초록.
그리고 자 하나, 계산기 하나, 스테이플러. 차근차근 해보자. 가계부 공책 첫 장을 펼쳤어요. 자를 대고 네모칸을 그렸습니다. 월, 항목, 금액, 납부계좌. 줄을 긋는데 손이 떨렸지만 자를 꾹 눌러 똑바로 그었어요. 왼쪽 페이지에는 은행 서류를 스테이플러로 찍어 붙였습니다. 딱! 오른쪽 페이지 위쪽에는 형광펜색 규칙을 적었어요. 노랑 나 파랑 아들 초록 며느리. 이제 한 달씩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줄. 2022년 1월 대출 이자 48만 원. 납부 계좌 박선옥. 노랑 형광펜으로 쭉 그었어요. 두 번째 줄. 2022년 2월 관리비 32만 원. 납부 계좌 박선옥. 또 노랑.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손이 기계처럼 움직였어요. 계산기를 옆에 놓고 한 달치 합계를 냈습니다. 딱, 딱, 딱. 계산기 버튼 소리만 방 안에 울렸죠. 첫 달 합계 125만 원. 페이지 하단에 붉은 펜으로 적었습니다. 과반 초과. 두 번째 달도 세 번째 달도 마찬가지였어요. 노랑 줄이 길어질수록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냈구나. 밤 10시가 넘어서야 30장을 정리했어요. 공책 맨 뒤에 연간 합계 페이지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를 모두 더했죠. 계산기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1,500만 원이 넘었어요. 이게 내 돈이었어.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달력을 꺼내 다음 주 토요일 칸에 포스트잇을 붙였어요. 가족회의. 노랑 포스트잇이 달력에 붙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이제 말할 때가 됐어.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누워 있는데 머릿속으로 지난 10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엄마, 이번 달만. 엄마, 급한데 좀 도와줘. 엄마, 미안한데. 늘 그 말들이었어요. 저는 한 번도 거절하지 못했죠. 가족이니까요. 내 아들이고 며느리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말로는 안 되는구나. 말은 흘러가 버리니까요. 기억도 흐릿해지고 약속도 희미해지니까요. 하지만 종이는 남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가계부 공책을 다시 펼쳤어요. 노랑 형광펜 줄이 빼곡하게 그어진 페이지. 이제 이걸 보여줄 거야.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죠. 문서로 말하는 거야. 냉장고 문을 열어 물을 한 잔 따라 마셨어요. 컵을 싱크대에 내려놓는데 유리가 스테인리스에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딸랑. 그 소리가 묘하게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었습니다. 이번엔 눈이 감겼어요. 꿈속에서도 계산기 소리가 들렸지만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이 오면 또 한 장을 정리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차근차근 끝까지 정리하면 되니까요. 이제 시작이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정리한 가계부 공책을 다시 펼쳐보니 노랑 형광펜 줄이 선명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그냥 아들한테 보여주면 될까요? 며느리한테 카톡으로 사진 보내면 될까요? 아니, 그렇게 하면 또 엄마 이번 달만 소리만 듣겠죠. 저는 신문을 펼치다가 구석에 작은 광고 하나를 발견했어요. 복지관 무료 법률 상담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법률 상담?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제 상황을 이야기하면 뭔가 방법을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복지관 전화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하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복지관은 집에서 버스로 2정거장 거리에 있었어요. 현관을 들어서니
복도가 넓고 벽에는 여러 프로그램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접수대로 다가갔어요. 저기요, 법률 상담 받고 싶은데요. 접수 담당자는 친절하게 웃으며 신청서를 건넸습니다. 신분증 보여주시고 여기 이름하고 연락처 적어주세요. 저는 주민등록증을 내밀고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오늘 상담 가능하신가요? 네, 지금 상담사님 계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5분쯤 지나자 한 여자분이 나오셨어요.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죠. 박선옥 어르신이시죠? 저는 김미경 상담사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상담실은 조용하고 아늑했습니다. 책상 위엔 법전 몇 권과 파일 묶음이 놓여 있었어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저는 손가방에서 가계부 공책과 은행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가요, 아들 대출 보증인을 섰는데 연체 통지서가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상환 내역을 받아왔거든요. 정리를 해봤더니 제가 낸 돈이 과반이 넘더라고요. 김미경 상담사는 공책을 천천히 넘겨봤어요. 형광펜으로 잘 정리하셨네요. 노랑이 어르신 거죠? 네. 파랑은 아들, 초록은 며느리예요. 그럼 이 금액들은 어르신이 직접 자동이체로 내신 거예요? 네. 처음엔 한두 달만 도와달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그게 계속 이어진 거죠.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계속 봤습니다. 보증인이시니까 법적으론 당연히 납부 의무가 있으세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르신이 이렇게 많이 내셨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어요. 기여분이요? 네. 어르신이 실제로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지금 이 가계부하고 은행 서류가 바로 그 증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제가 뭘 해야 하나요? 상담사는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증빙 체크리스트예요. 여기 보세요. 종이에는 항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은행 직인 날인, 자동이체 신청서 사본, 가족회의 녹음 또는 회의록 공책, 문자 메시지 캡처, 합의서 또는 각서. 이 중에서 어르신이 이미 가지고 계신 건 계좌이체 내역이네요. 은행 직인도 찍혀 있고요. 나머지는요? 자동이체 신청서는 은행에 요청하시면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회의를 하실 때는 녹음보다 회의록 공책을 권장합니다. 회의록요? 네. 날짜, 참석자, 발언 요지, 합의 사항, 기한을 적는 거예요.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이게 명확한 증거가 돼요. 상담사는 펜으로 종이에 5개 칸을 그려 보여줬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상담사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말로 싸우지 말고 문서로 대화하세요. 그 한 문장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말로 싸우지 말고 문서로 대화하라. 감정적으로 대화하면 나중에 남는 게 없어요. 하지만 문서로 남기면 그게 증거가 되고 보호장치가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가족회의를 열어서 이걸 정리하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선택지를 제시하세요. 어안, 비안처럼요. 그래야 상대방도 선택할 수 있고 어르신도 주도권을 잃지 않아요. 저는 체크리스트 종이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큰 도움이 됐어요. 힘내세요, 어르신. 어르신이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상담실 문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래. 문서로 대화하는 거야. 복지관 복도를 걷다가 게시판에 붙은 또 다른 포스터를 발견했습니다. 재무교육 아날로그 가계부 작성법. 이것도 들어볼까? 접수대에서 물어보니 오늘 오후 2시에 수업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근처 분식집에서 김밥으로 점심을 때우고
다시 복지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재무교육 강의실은 작았지만 따뜻했어요. 참석자는 저를 포함해서 5명이었습니다. 강사는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정우 강사입니다. 오늘은 아날로그 가계부 작성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는 종이 서식 몇 장을 나눠줬어요. 요즘은 다들 앱으로 가계부를 쓰시는데 손으로 직접 쓰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손으로 쓰면 기억에 남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계산기 검산 요령도 알려드릴게요. 한 번 더 하고 역순으로 한 번 더 더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강사는 실제로 계산기를 눌러 보여줬어요. 딱, 딱, 딱. 자, 이제 여러분도 해보세요. 저는 서식에 숫자를 적어 넣고 계산기로 합계를 냈습니다. 한 번 더 하고 역순으로 다시 더했죠. 똑같은 숫자가 나왔어요. 오, 맞네. 수업이 끝나고 강사가 말했습니다. 서식은 가져가셔도 돼요. 집에서 계속 연습하세요. 저는 서식 묶음을 챙겨 들고 복지관을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식탁에 모든 걸 펼쳐 놓았어요. 체크리스트 종이, 가계부 서식, 그리고 제가 이미 정리한 공책. 이제 계획을 세워야 해. 저는 새 공책을 하나 더 꺼냈습니다. 첫 장에 제목을 적었어요. 회의록 규칙. 그리고 자를 대고 5개 칸을 그었습니다. 날짜, 참석자, 발언 요지, 합의 사항, 기한. 좋아.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다음 장에는 가족회의 안건을 적기 시작했어요. 안건 1 자동이체 해지. 안건 2 각자 계좌로 납부 전환. 안건 3 기한 제시. 손끝에서 펜이 움직일 때마다 마음이 단단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말로 하지 않을 거야. 종이로 할 거야. 저녁 무렵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응. 복지관 다녀왔어. 복지관요? 왜요? 그냥 프로그램 좀 알아보려고. 아, 그러셨구나. 괜찮으시죠? 응, 괜찮아.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공책을 펼쳤습니다. 이번엔 가족회의 날짜를 정해야 했어요. 달력을 보니 이번 주 토요일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저는 작은 쪽지를 꺼내 또박또박 적었어요. 가족회의 공지. 날짜 11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 장소 우리 집 거실. 안건 자동이체 및 납부 방식 논의. 참석자 박선옥, 이진수, 서유정. 쪽지를 식탁 한가운데 놓고 투명 테이프로 고정했어요. 이제 이걸 보고 알아서 오겠지. 냉장고 문을 열어 물을 마시는데 쪽지가 식탁 위에서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야. 분명히. 그날 밤 저는 회의록 공책에 예상 시나리오를 적어봤어요. 시나리오 1 아들이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면 회답 기한을 정하자. 언제까지 가능하니? 시나리오 2 며느리가 가족끼리 왜 이러느냐고 하면 회답 가족이니까 명확하게 하는 거야. 시나리오 3 둘 다 회의를 거부하면 회답 그럼 내가 결정할게. 펜을 놓고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돌아보니 지난 10년 동안 제가 한 건 참는 것뿐이었어요. 말없이 돈을 내고, 말없이 기다리고, 말없이 이해하고. 그 결과가 뭐였나요? 1,500만 원이 넘는 노랑 형광펜 줄이었습니다. 이젠 바꿔야 해. 저는 공책을 덮고 통장 도장 케이스를 서랍에서 꺼냈어요. 도장을 손바닥에서 굴려봤습니다. 툭, 툭. 이 작은 도장이 앞으로는 제 말을 대신할 겁니다. 종이 위에 찍힌 인주가 제 의지를 남길 겁니다. 저는 도장 케이스를 다시 서랍에 넣고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달력의 토요일 칸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이틀 남았어.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저는 준비되어 있었으니까요. 문서로 대화할 준비가. 토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 반. 회의는 오후 2시지만 준비할 게 많았어요. 차근차근 하자. 저는 식탁을 깨끗이 닦고 의자를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계부 공책과 은행 서류 묶음을 가운데 정렬해서 올려놓았어요. 하지만 뭔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더 명확하게 보여줘야 해. 아침을 먹고 저는 다시 은행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최근 3년이 아니라 자동이체가 시작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전체 내역이 필요했어요. 창구에 앉아 최 부장에게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3년치 받았는데요. 전체 내역을 다시 출력해 주실 수 있나요? 자동이체 시작 시점부터요. 최 부장은 화면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가능합니다. 2015년 6월부터 시작되셨네요. 전부 출력하면 상당히 많을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프린터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지지직, 지지직. 종이가 1장, 2장 계속 나왔습니다. 최 부장은 출력물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총 42장입니다. 자동이체 해지 신청도 하시겠어요? 아직은 아니고요. 해지 가능한 항목만 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최 부장은 형광펜으로 몇 개 항목에 표시를 해줬어요. 이 항목들은 언제든 해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하시면 바로 처리돼요. 감사합니다. 저는 서류 묶음을 받아들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했어요. 42장의 서류를 식탁에 쫙 펼쳐놓고 가계부 공책도 새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더 체계적으로 할 거예요. 자를 2개 겹쳐대고 칸 크기를 일정하게 맞췄습니다. 월, 항목, 금액, 납부계좌, 비고. 5칸. 한 달씩 옮겨 적으며 형광펜으로 색을 칠했어요. 노랑 박선옥, 파랑 이진수, 초록 서유정. 손이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2015년 6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9년 5개월, 113개월. 페이지가 쌓여갔어요. 1장, 2장, 3장. 점심도 거르고 오후 1시까지 계속 적었습니다. 마지막 장하단에 붉은 펜으로 누적 합계를 적었어요. 계산기를 꺼내 모든 노랑줄을 더했습니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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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계산기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2,847만 원. 2,847만 원. 손이 떨렸어요. 저는 그 숫자 옆에 괄호를 치고 비율을 적었습니다. 전체의 63.2%, 과반이 아니라 6할이 넘었어요. 내가 이렇게나. 잠시 멍하니 앉아 있다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금은 감정에 빠질 때가 아니야. 오른쪽 페이지에는 선택지를 써야 했어요. 상담사가 말했죠. 선택지를 제시하세요. 저는 문구점에서 산 두꺼운 도화지 2장을 꺼냈습니다. 한 장에는 선택지어라고 크게 썼어요. 어한 지분 이전 대출명의 변경. 엄마가 기여한 비율 63.2%만큼 아파트 지분 이전. 대출 명의를 아들에게 단독으로 변경. 이후 납부는 아들이 전액 책임. 다른 한 장에는 선택지비를 적었습니다. 비한 엄마가 매수자녀 세입자 전환. 엄마가 아파트를 완전히 매수. 아들 가족은 세입자로 전환 임대차 계약 체결. 월세는 시세보다 낮게 책정 가능. 보증금은 협의. 2장의 도화지를 세워서 볼 수 있게 뒤에 두꺼운 종이를 접어 받침을 만들었어요. 식탁 위에 세우니 제법 그럴싸했습니다. 좋아. 이제 됐어.
시계를 보니 1시 반. 30분 남았어요. 저는 주민센터와 등기소에서 받아온 안내문을 꺼냈습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 인감증명서, 등본,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대출 잔액 증명서, 체크박스 옆에 기한을 적었어요. 이번 주 안에 다 준비하자. 부동산 사무실에서 받아온 브로슈어도 파일 맨 뒤에 넣었습니다. 시세 확인도 해야 하고 대출 갈아타기 조건도 알아봐야 해. 할 일이 산더미 같았지만 하나씩 정리하니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2시 5분 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어요. 아들 진수와 며느리 유정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요. 응, 들어와. 둘은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어요. 진수는 뭔가 불편한 표정이었고 유정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으로 다가가 의자를 당겼어요. 여기 앉아.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회의까지 하고. 유정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가계부 공책을 펼쳐 그들 앞에 놓았어요. 이거 봐. 노랑, 파랑, 초록으로 칠해진 페이지. 진수가 공책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난 9년 동안 우리 세 사람이 낸 돈을 정리한 거야. 유정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어요. 왜 이걸 정리하신 거예요? 저는 회의록 공책을 꺼내 첫 장에 날짜와 참석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2024년 11월 9일 오후 2시. 참석자 박선옥, 이진수, 서유정. 안건 자동이체 해지 및 납부 방식 전환. 진수가 말했어요. 엄마, 이거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 가족인데. 가족이니까 명확하게 하는 거야. 저는 펜을 놓고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지난주에 연체 통지서가 나한테 왔어. 은행 가서 상환 내역 전부 출력해 왔고, 유정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건 저희가 이번 달만 좀 늦은 거예요. 이번 달만? 9년 동안 내가 몇 번 그 말 했는지 아니?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가계부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내가 낸 돈이 2,847만 원이야. 전체의 63%야. 진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여기 다 적혀 있어. 은행 직인도 찍혀 있고. 저는 서류 묶음을 들어 보였어요. 유정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저희도 나름 열심히 한 건 알아.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 안 해. 저는 A, B 도화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어. 2가지 선택지. 진수가 도화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어안을 읽고 비안을 읽고 다시 어안을 읽었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심한 게 아니야. 정리하는 거지. 유정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럼 저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당장 집을 나가라는 거예요? 비안 보면 알겠지만 나가라는 게 아니야. 계약을 하자는 거야. 가족끼리 무슨 계약이에요? 유정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회의록에 그 말을 적었어요. 발언 요지서 유정 가족끼리 무슨 계약? 진수가 유정의 팔을 잡았어요. 여보,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어머니가 지금 우릴 내쫓으려는데. 내쫓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저는 펜을 놓고 두 사람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유정아,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 하지만 지난 9년 동안 내가 뭐라고 했니? 이번 달만이라는 말 몇 번 들었는지 알아? 유정이 입을 다물었어요. 말로는 안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회의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진수는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했고, 유정은 손녀 세린이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모든 발언을 회의록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일주일 내로 선택해. A 아니면 B. 포스트잇을 꺼내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기한 11월 16일 토요일까지. 선택 A 또는 B. 회신 방법 문자 또는 서면. 포스트잇을 냉장고 문에 붙였어요. 탁! 자석이 냉장고에 붙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진수와 유정은 말없이 그걸 쳐다봤어요. 이번 주 안에 답 줘. 답 없으면 내가 비안으로 진행할게. 둘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나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쿵. 저는 식탁에 앉아 회의록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합의 사항 미합의. 기한 11월 16일까지. 다음 조치 답변 없을 시 비안 진행. 펜을 놓고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잘한 거야. 분명히. 저녁 손녀 세린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할머니, 저예요. 저는 문을 열었어요. 세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 이사 가요? 가슴이 뜨끔했어요. 저는 세린이를 안으로 들이며 말했습니다. 이사 가는 거 아니야. 그럼요. 살아가는 방법만 조금 바뀌는 거야. 무슨 뜻이에요? 저는 세린이를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우유를 한 잔 건넸어요. 세린아, 할머니가 물어볼게. 내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계속 안 갚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세린이가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요? 그렇지. 혼자 해결 안 되면 규칙을 만들어야 하는 거야. 규칙이요? 응. 언제까지 갚는다. 어떻게 갚는다. 약속하는 거지. 세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도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 세린이는 우유를 다 마시고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 편이에요. 저는 세린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고마워. 밤, 저는 다시 공책과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투명 파일에 넣고 클립으로 고정하고 라벨을 붙였어요. 가족회의 1차 2024.1일 9. 서랍에서 통장 도장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케이스를 열어 도장을 확인하고 다시 닫았어요. 아직은 쓸 일이 없어. 하지만 준비는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도장 케이스를 작은 나무 상자에 넣고 상자 위에 포스트잇을 붙였어요. 도장은 내가 준다. 냉장고 문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노랑 포스트잇이 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기한 11월 16일 토요일까지. 일주일. 제게 남은 건 기다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었어요. 계산기 소리와 함께, 문서와 함께, 계획과 함께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불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반은 왔어. 일요일 아침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유정이었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심스럽고 뭔가 준비된 느낌이었어요. 응, 무슨 일이니? 어머니, 죄송한데요. 저희 엄마가 한번 뵙고 싶대요. 친정어머니?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일로? 그냥 어머니랑 얘기 좀 하고 싶으시대요. 저녁에 저희 집으로 오실 수 있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건 뭔가 준비된 자리구나. 알았어. 몇 시에? 6시 괜찮으세요? 그래.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시작됐구나. 저녁 6시 저는 아들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유정이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거실로 들어서니 소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이금자, 며느리 친정어머니. 68살 저보다 4살 어렸죠. 사돈 오셨어요.
금자가 일어나 인사했어요. 네, 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고 유정이 차를 내왔습니다. 금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돈댁 유정이한테 들었어요. 회의도 하시고 서류도 만드시고. 네. 근데 말이죠, 사돈댁. 가족끼리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서요. 시작이구나.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안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9년 5개월 동안 제가 낸 돈이 2,847만 원이더라고요. 금자가 눈을 깜빡였어요. 그게 그렇게까지 되나요? 네. 은행에서 직인 받아온 서류 있어요. 저는 가방에서 투명 파일을 꺼냈습니다. 금자는 파일을 받아들고 첫 장을 넘겨봤어요. 하지만 제대로 보지 않고 금방 덮었습니다. 그래도 말이죠, 사돈댁. 애들이 지금 힘든 거 아시잖아요. 애 학원비도 밀렸고 애비 회사도 불안정하고. 그래서 제가 도와준 거 아니에요? 그건 그렇지만 가족끼리 무슨 문서 타령이에요? 문서 타령? 저는 그 말을 머릿속에 저장했습니다. 문서가 아니면 뭐로 하죠? 말로는 9년 동안 안 됐어요. 금자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래도 이렇게 쪼잔하게 하시면 어떡해요? 늙은 어른이. 쪼잔하다. 늙은 어른.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쪼잔한 게 아니라 정리하는 거예요. 유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사정이 있잖아요. 세린이 학원비도 이번 달 못 냈어요. 학원에서 연락 왔어요. 유정이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보여줬어요. 학부모님께 11월분 수업료 미납으로 다음 주부터 수업 참여가 어렵습니다. 저는 문자를 읽고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복지관에서 받아온 가계부 서식이었어요. 이거 줄게. 이게 뭔데요? 가계부 양식이야. 빈칸 채우는 법도 적혀 있어. 유정이 서식을 받아들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교육비는 부모 책임이야.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금자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사돈댁,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가 뭘 너무했나요? 손녀 학원비도 안 도와주시겠다고요?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도왔는데요? 저는 투명 파일을 다시 펼쳤어요. 이 중에 세린이 학원비도 있어요. 작년 여름방학 특강, 제가 냈어요. 올봄 피아노 학원 등록비도 제가 냈고요. 유정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건 어머니가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맞아. 내가 도와줬어. 하지만 이젠 못해. 저는 파일을 닫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지를 준 거야. A 아니면 B. 금자가 말했어요. 그 선택지라는 게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극단적인 게 아니에요. 현실적인 거죠. 집을 빼앗겠다는 거잖아요. 빼앗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거라니까요. 금자가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사돈댁, 이 집은 사실상 애들 집이에요. 애들이 산 거라고요. 저는 금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은행 서류에는 제 이름이 63%예요. 그래도가 아니에요. 숫자가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일어나 가방을 챙겼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까지 답 주세요. 문자든 서면이든. 사돈댁. 금자가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한 걸음 물러섰어요. 말로 하면 또 흐려져요. 서면으로 하세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회의록 공책을 펼쳤어요. 날짜 2024년 11월 10일 오후 6시. 장소 아들집. 참석자 박선옥, 서유정, 이금자 친정어머니. 발언 요지. 이금자 가족끼리 무슨 문서 타령. 이금자 쪼잔하다 늙은 어른. 서유정 학원비 미납 호소. 이금자 이 집은 사실상 애들 집. 박선옥 회답.
교육비는 부모 책임. 결과 미아비. 저는 펜을 놓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예상했던 대로네. 친정 식구까지 나섰다는 건 아들 부부가 본격적으로 맡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었어요. 월요일 아침 저는 부동산 중개소로 갔습니다. 사장님,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 대표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네,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제가 아파트 지분 관련해서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분 이전하시든지 아니면 전체를 사시든지. 전체를 사려면 얼마나 들까요? 대표가 컴퓨터를 켰어요. 지금 시세가 5억 2천 정도 하네요. 대출 잔액이 얼마예요? 3억 정도요.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출을 먼저 상환하고 순자산만 사시는 방법. 두 번째는 대출을 어르신 명의로 인수하시고 차액만 지급하시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가 더 현실적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대출 3억은 어르신 명의로 변경하시고 순자산 2억 2천에서 어르신이 이미 기여하신 2,800만 원을 빼면 대표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약 1억 9천만 원 정도를 아들분께 지급하시면 됩니다. 대출은 어르신이 계속 갚으시는 거고요. 그럼 제가 대출 3억을 떠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명의만 바뀌는 거라 이자율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출 갈아타기는요? 지금 대출 갈아타기 창이 좁아요. 금리도 높고. 근데 말이죠. 대표가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어르신, 지금 지분 정리하시고 대출 갈아타는 걸 동시에 진행하시면 비용이랑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지분 이전할 때 담보 재설정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등기 비용도 아끼고 은행 심사도 한 번에 돼요. 저는 메모장을 꺼내 적기 시작했어요. 그럼 뭐가 필요한가요? 일단 가족 동의가 제일 중요해요. 동의 없이는 못해요. 동의를 받으면요. 인감증명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대출 잔액 증명서. 이 네 가지 준비하시면 돼요. 저는 메모를 마치고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답이 나와요. 그때 다시 올게요.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부동산을 나와 저는 은행으로 갔습니다. 최 부장에게 물었어요. 대출 잔액 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잠시 후 저는 증명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대출 잔액 2억 9,800만 원. 거의 3억이구나. 저는 증명서를 가방에 넣고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았어요. 인감증명서는 본인 것만 발급되니까 나중에 가족 동의를 받으면 따로 받아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체크리스트를 꺼냈어요.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대출 잔액 증명서, 인감증명서 가족 동의 후 체크박스에 표시하니 뭔가 진도가 나가는 느낌이었어요. 하나씩 하는 거야. 화요일 저녁 손녀 세린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문을 열자 세린이가 울상을 짓고 있었어요. 왜, 무슨 일이야? 할머니 학원 선생님이 다음 주부터 수업 못 듣는데요.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세린이를 안으로 들이고 소파에 앉혔습니다. 엄마가 뭐래? 엄마는 할머니한테 부탁하래요. 역시. 저는 세린이 손을 잡았어요. 세린아, 할머니가 지금은 도와줄 수 없어. 왜요? 할머니가 지금까지 너무 많이 도와줬거든. 이제는 엄마 아빠가 해야 할 때야. 세린이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럼 저는요?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봐. 학원이 꼭 필요한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할머니가 말해주시면 안 돼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가 대신 말해주면 엄마 아빠는 또 할머니한테만 기대게 돼. 내가 직접 얘기해야 해. 세린이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세린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너를 사랑해. 하지만 지금은 내가 엄마 아빠랑 대화해야 할 때야. 세린이는 말없이 일어나 돌아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한참 동안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돌아보니 이게 맞았어요. 제가 계속 채워주면 아이들은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니까요. 수요일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좀 생각할 시간 주세요. 일주일은 너무 짧아요.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기한은 토요일까지. 연장 없음. 답 없으면 비안 진행. 읽음 표시가 떴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응? 엄마, 정말 이번만 조금만 더 시간 주시면 안 돼요? 안 돼. 엄마, 제발이요. 저희도 사정이. 9년 동안 이번만이 몇 번이었는지 알아?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왜 이러세요? 내가 왜 이러는지 내가 생각해봐. 저희가 잘못한 건 알아요. 하지만은 없어. 토요일까지.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내가 너무 심한 걸까? 하지만 9년 5개월의 무게가 2,847만 원의 무게가 노랑 형광펜의 무게가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지금 멈추면 또 10년이야. 금요일 오후 저는 등기소 예약증을 출력했습니다. 아직 동의를 받지 못했지만 만약을 대비해 준비는 해둬야 했어요. 예약일 11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 업무 소유권 이전 및 임대차 계약 동시 진행. 출력물을 투명 파일 맨 앞장에 끼워 넣었습니다. 이제 하루 남았어. 냉장고 무늬 포스트잇을 다시 쳐다봤어요. 기한 11월 16일 토요일까지. 내일이었습니다. 저는 통장 도장 케이스를 확인했어요. 나무 상자를 열고 케이스를 꺼내 손바닥에서 굴렸습니다. 툭툭. 내일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들이 선택을 할지, 제가 결정을 내릴지. 저는 도장 케이스를 다시 상자에 넣고 잠금 장치를 확인했습니다. 준비됐어. 마음이 단단했어요. 말이 아니라 문서로,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저는 지금 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문자는 없었어요. 아직 시간은 있어. 저는 커피를 내려 마시며 냉장고 무늬 포스트잇을 다시 봤습니다. 기한 11월 16일 토요일까지. 오늘 자정까지. 오전 10시 저는 은행으로 갔습니다. 최 부장을 만나야 했어요. 어르신 오셨어요. 네. 상담 좀 받고 싶어서요. 최 부장은 저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묶음을 꺼냈어요. 보증인 통지 받은 건 말씀드렸죠? 네, 기억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요. 최 부장은 화면을 띄우며 설명했습니다. 현재 주채무자분이 2달 연속 연체 중이십니다. 보증인이신 어르신께 통지가 간 상태고요. 그럼 제가 계속 갚아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최 부장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보증인 해지 절차가 있긴 합니다. 조건이 까다롭긴 하지만요. 어떤 조건이요? 주채무자가 직접 와서 대출을 재조정하거나
보증인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대출을 전액 상환하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최 부장이 서류를 한 장 꺼냈습니다. 담보재설정과 함께 소유권을 정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를 들어 어르신이 기여하신 비율만큼 지분을 이전받으시고 동시에 대출 명의도 정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절차가 한 번에 처리돼요. 저는 펜을 꺼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비용은요? 일반적으로 지분 이전만 하시는 것보다 비용이 절약됩니다. 등기비용, 인지세, 취득세 묶어서 처리하면 중복이 줄어들거든요. 시간은요? 가족 동의만 받으시면 2주 안에 처리 가능합니다. 저는 메모를 마치고 최 부장에게 물었어요. 제가 지금 준비해야 할 건 뭔가요? 최 부장이 체크리스트를 건넸습니다. 이 4가지요. 인감증명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대출 잔액 증명서, 그리고 가족동의서. 저는 체크리스트를 받아 가방에 넣었어요.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어르신. 은행을 나와 저는 복지관으로 갔습니다. 김미경 상담사를 다시 만나야 했어요. 어르신, 어떻게 되셨어요?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가족회의, 친정어머니 개입, 기한 설정.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잘하고 계세요. 근데 답이 안 와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그럼 어르신이 결정하셔야죠. 제가요? 네. 기한을 주셨으니 지켜지지 않으면 어르신이 원하시는 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담사가 종이를 한 장 꺼냈어요. 합의서 필수 항목이에요. 혹시 답이 오더라도 반드시 서면으로 받으세요. 종이에는 항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합의서 필수 항목. 선택지 A 또는 B. 기한 언제까지 이행할 것인가. 위반 시 조치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서명 및 날인. 감정적인 메시지는 최대한 줄이세요. 기한과 조건만 명확하게. 저는 종이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다시 한번 정리를 했어요. 가계부 공책, 은행 서류, 체크리스트, 회의록. 모든 걸 시간 순으로 배열하고 투명 파일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제안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컴퓨터로 타이핑하지 않고 두꺼운 종이에 손글씨로 썼습니다. 최종 제안서. 제안자 박선옥. 수신자 이진수, 서유정. 날짜 2024년 11월 16일. 배경. 2015년 6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9년 5개월간 박선옥이 자동이체로 납부한 금액 2,847만 원 전체의 63.2%. 은행 상환 내역 증빙 보유 직인 날인. 제안 내용. 어한 지분 이전 대출명의 변경. 박선옥이 기여한 비율 63.2%만큼 아파트 지분 이전. 대출 명의를 이진수 단독으로 변경. 이후 납부는 이진수가 전액 책임. 비한 박선옥 매수 자녀 세입자 전환. 박선옥이 아파트를 완전히 매수. 이진수 가족은 세입자로 전환 임대차 계약 체결. 보증금 및 월세는 협의. 기한 2024년 11월 16일 자정까지. 이행 조건. 답변은 서면 또는 문자로 회신. 기한 내 답변 없을 시 박선옥이 비한으로 진행. 서명. 제안자 박선옥인. 손글씨로 쓰는 동안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썼습니다. 마지막에 제 이름을 쓰고 인주를 찍을 자리를 네모로 그렸어요. 아직 도장은 안 찍어. 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오후 3시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저 진수예요. 응?
엄마, 저희 진짜 시간이 필요해요. 오늘 자정까지야. 그게 엄마 너무 급해요. 저희도 생각할 게 많아서. 9년 동안 생각 안 했니?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제발 일주일만 더요. 기한 유예 없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자정까지 문자 주든지 아니면 내가 결정할게. 엄마. 그리고 진수야. 네. 다음 납부일이 이번 주 수요일이야. 이번엔 내 계좌에서 나갈 거야. 네. 자동이체 해지 신청했어. 이제부턴 내가 직접 내야 해. 엄마, 그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 5시 은행 앱을 켰어요. 자동이체 해지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항목 하나하나 체크하며 해지 버튼을 눌렀어요. 대출 이자 자동이체 해지 완료. 관리비 자동이체 해지 완료. 통신비 자동이체 해지 완료. 화면에 해지 완료라는 문구가 뜰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끝이야. 다음 납부일에는 미납 문자가 아들 휴대폰으로 직접 갈 거예요. 처음으로 저녁 6시 부동산 대표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저 박선옥이에요. 아, 어르신. 어떻게 되셨어요? 아직 답은 안 왔는데요. 만약 제가 비안으로 진행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 매매계약서 작성하시고 잔금일 잡으시고 등기 이전하시면 돼요. 세입자 전환은요? 등기 이전 완료되면 바로 임대차 계약서 쓰시면 됩니다. 보증금이랑 월세만 정하시면 돼요. 비용은요? 취득세, 등기 비용에서 대략 1,500 정도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월요일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메모장에 적었어요. 비용 약 1,500만 원. 절차 매매계약 잔금 등기 이전 임대차 계약. 숫자가 명확해지니 마음이 정리됐습니다. 밤 9시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답은 없었어요. 저는 최종 제안서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손글씨로 쓴 글자들이 또렷했어요. 답이 안 오면 내가 도장 찍는 거야. 10시. 답 없음. 11시. 답 없음. 저는 통장 도장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인주도 옆에 놓고 최종 제안서도 펼쳐놓았어요. 11시 30분.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똑똑똑.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답이 안 오는 건가? 11시 40분. 저는 인주 뚜껑을 열었습니다. 붉은 인주가 보였어요. 도장을 집어들고 인주에 찍었습니다. 쿵. 도장 밑면이 붉게 물들었어요. 11시 50분. 저는 도장을 최종 제안서 위에 가져다 댔습니다. 네모칸 바로 위. 손이 떨렸어요. 지금 찍으면 돌아올 수 없어. 하지만 9년 5개월, 2,847만 원, 노랑 형광펜, 가계부 공책, 회의록, 체크리스트. 모든 게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찍어.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띠리링. 문자 알림. 저는 도장을 든 손을 멈추고 휴대폰을 집었습니다. 발신자 서유정. 어머니, 저희 어안 선택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11시 53분. 7분 남았을 때 저는 도장을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왔구나.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힘이 쭉 빠져나갔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정이 지났어요. 저는 다시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어안 선택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어안. 지분 이전과 대출명의 변경. 저는 회의록 공책을 펼쳐 기록했습니다. 날짜 2024년 11월 16일 2353. 발신 서유정.
내용 어안 선택. 다음 일정 11월 17일 직접 방문 예정. 펜을 놓고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어안을 선택했다는 건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지분 이전, 대출 명의 변경, 담보 재설정. 복잡한 과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었어요. 은행 서류, 체크리스트, 합의서 양식. 모든 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저는 통장 도장을 케이스에 넣고 나무 상자에 다시 넣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일 아침 아들과 며느리가 올 겁니다. 그때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받고 일정을 잡아야 해요. 저는 달력을 펼쳤습니다. 등기소 예약일 11월 18일 월요일. 내일 합의서를 쓰면 모레 등기소에 갈 수 있어요. 빠르게 진행해야 해. 말이 또 흐려지기 전에 절차를 확실하게 밟아야 했습니다. 새벽 1시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잘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돌이켜보니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말로는 9년 동안 안 됐으니까요. 이제는 문서로, 절차로, 도장으로 해야 했습니다. 눈을 감으니 계산기 소리가 들렸어요. 딱, 딱, 딱. 그 소리가 자장가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에 들었어요. 내일을 위해, 모레를 위해, 앞으로 남은 날들을 위해. 일요일 아침 9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어요. 아들 진수와 며느리 유정이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 둘은 말없이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 준비해둔 합의서 양식을 펼쳤습니다. 어제 문자 받았어. 어안 선택한다고. 유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그럼 지금부터 합의서 작성할 거야. 진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말이에요. 뭐? 지금은 조금 어려워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뭐가 어렵다는 거야? 어제 어안 선택한다고 했잖아. 유정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어안으로 하고 싶은데 지금 당장은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네. 대출명에 변경하려면 서류도 준비해야 하고 은행 심사도 받아야 하잖아요. 저는 가방에서 체크리스트를 꺼냈어요. 필요한 서류는 여기 다 적혀 있어. 인감증명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이것만 준비하면 돼. 그래도 시간이 얼마나? 진수가 망설이다 말했어요. 한두 달? 안 돼. 제 목소리가 단호하게 나왔습니다. 어제 기한 넘겼어. 지금 연장은 없어. 유정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 저희도 사정이 있다니까요. 사정은 9년 동안 충분히 들었어. 그래도 가족인데 왜 이렇게 몰아붙이세요? 저는 회의록 공책을 펼쳐 그 말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2024년 11월 17일 오전 9시. 장소 박선옥 집. 참석자 박선옥, 이진수, 서유정. 발언 요지 서유정, 왜 이렇게 몰아붙이느냐. 발언 요지 이진수 2달 시간 필요. 진수가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엄마, 제발요. 저희도 하겠다는 건데 조금만 여유를. 저는 손을 뿌리치지 않았지만 펜도 놓지 않았습니다. 진수야, 어제 자정까지가 기한이었어. 그런데 너희가 11시 53분에 문자 보냈잖아. 7분 남기고. 그래도 보냈잖아요. 맞아. 보냈어. 그런데 지금 또 미루자고 하네. 유정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1시간 동안 실랑이가 계속됐습니다. 진수는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를 반복했고 유정은 가족인데 왜 이러느냐를 되풀이했어요. 저는 모든 말을 회의록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합의서 안 쓰면 내가 비안으로 간다.
엄마, 비안이 뭔지 알지? 내가 너희 집 완전히 사고 너희는 세입자 되는 거야. 유정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럼 저희 보고 어떡하라고요? 세입자로 살면 돼. 보증금이랑 월세만 내면 돼. 말이 돼요? 저희 집인데. 저는 은행 서류를 펼쳤습니다. 은행 서류에는 내 이름이 63.2%야. 누구 집이야?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진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심하세요. 심한 게 아니야. 정리하는 거지. 저는 합의서 양식을 다시 밀어냈어요. 지금 쓸 거야 말 거야?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고 펜을 놓았어요. 그럼 나가줘. 생각 더 하고 싶으면 문자로 알려줘. 엄마, 나가. 진수와 유정은 일어나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쿵.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내가 너무 심한 걸까? 하지만 돌이켜보니 이들은 계속 미루기만 했어요. 이번만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해. 끝이 없었습니다. 저는 회의록 공책 마지막 줄을 적었어요. 합의 실패. 다음 조치 비안 진행 준비. 펜을 놓고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부동산 대표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사장님, 저 박선옥입니다. 비안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내일 오전에 방문 가능할까요?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네, 어르신. 10시에 오세요. 준비해 놓겠습니다. 오후 저는 주민센터로 갔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어요. 창구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냈습니다. 잠시 후 인감증명서가 나왔어요. 종이 상단에 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인감 도안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어. 집에 돌아와 서류를 다시 정리했어요. 인감증명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대출 잔액 증명서, 모두 준비됐습니다. 저녁 6시 며느리 친정어머니 이금자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사돈댁, 저예요. 이금자. 네. 사돈댁, 제가 들었어요. 애들이 시간 좀 달라고 했는데 안 주신다면서요? 네. 사돈댁, 가족끼리 그렇게 박대면 어떡해요. 또 시작이구나. 저는 냉장고 문을 열어 물을 한 잔 따랐어요. 가족이니까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명확한 게 아니라 매정한 거지. 금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 아파트가 누구 집인지 아세요? 그야 애들 집이죠. 은행 서류에는 제 이름이 63.2%예요. 법적으로 제 기여분이 과반입니다. 그래도가 아니에요. 숫자가 말하는 거예요. 사돈댁,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차갑게 살아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차갑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가 차가운 걸까? 하지만 9년 5개월, 2,847만 원을 생각하면 저는 충분히 따뜻했어요. 너무 따뜻해서 문제였죠. 차가운 게 아니라 정리하는 거예요. 말로 안 되니까 문서로 하는 거고요. 사돈댁은 가족을 문서로 대하시는군요. 네. 이제는 그렇게 할 겁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는 지난 9년 동안 충분히 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밤 10시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어려워요. 정말 조금만 더 시간 주세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시간은 9년 5개월 줬어. 이제 끝이야. 내일부터 절차 진행할게. 엄마, 제발이요. 더 이상 답장 없으면 비안으로 바로 진행한다. 더 이상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한 걸까? 하지만 돌이켜보니 제가 한 건 명확하게 선을 그은 것뿐이었어요. 말로 하면 흐려지니까 문서로 하고, 감정으로 하면 휘둘리니까 절차로 하고, 기한을 주고 선택지를 주고 기회를 줬어요. 하지만 이들은 또 밀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눈을 감았어요. 꿈속에서 계산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딱, 딱, 딱. 그리고 도장 소리. 쿵. 그 소리가 점점 크게 울렸어요. 월요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가는 날, 비안을 진행하는 날, 외출복을 차려입고 가방에 서류를 챙겼어요. 인감증명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대출 잔액 증명서, 그리고 통장 도장 케이스. 거울 앞에 섰을 때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어요. 할 수 있어. 현관문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손녀 세린이와 마주쳤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응, 할머니 볼일 좀 보러 가. 세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우리 이사 가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저는 세린이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이사 가는 거 아니야. 그냥 살아가는 방법이 조금 바뀌는 거야. 할머니가 우리 집 주인 되는 거예요? 똑똑하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어. 그럼 우리는요? 너희는 그대로 살면 돼. 다만 이제부턴 할머니한테 월세 내는 거지. 세린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월세요? 응. 집 빌려 쓰는 대가야. 세린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엄마 아빠가 돈 내야 하는 거네요? 그렇지. 알겠어요. 엄마 아빠한테 말해볼게요. 세린이는 손을 놓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대표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르신 오셨어요. 앉으세요. 책상 위에는 이미 서류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체크리스트, 비안으로 진행하신다고 하셨죠? 네. 그럼 절차를 설명드릴게요. 대표가 서류를 하나씩 짚어가며 말했습니다. 먼저 매매계약서 작성하시고 계약금 지급하세요. 그 다음 잔금일 잡아서 잔금 치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 들어갑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빠르면 2주, 늦어도 3주 안에 끝나요. 그럼 임대차 계약은요? 소유권 이전 완료된 다음 날 바로 쓰시면 됩니다. 그때부터 어르신이 집주인이시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어요. 비용은요? 취득세, 등기비용, 중개수수료 다 합쳐서 약 1,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계약금은 얼마나 해야 하나요? 보통 10% 정도 하시는데 가족 간 거래니까 협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집값 5억 2천, 대출 잔액 3억. 대출은 제가 명의 인수, 아들에게 지급할 차액은 순자산 2억 2천에서 제가 기여한 2,847만 원을 빼면 약 1억 9천만 원 더 필요했습니다. 계약금으로 500만 원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매도인 이진수, 서유정, 매수인 박선옥, 매매대금 5억 2천만 원, 계약금 500만 원, 잔금 5억 1,500만 원, 잔금일 2024년 12월 2일. 어르신,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저는 펜을 들어 제 이름을 썼어요. 박선옥.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매도인 서명은요? 아들분이 직접 오셔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랑 도장 가져오시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현금 봉투를 꺼냈어요. 미리 준비해온 500만 원. 계약금입니다. 대표가 영수증을 끊어줬어요. 감사합니다, 어르신. 아들분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진짜 하는구나. 계약서에 제 이름을 쓴 순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아들에게 연락해야 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진수야, 엄마가 비안으로 진행했어. 부동산 사무실로 와서 매도인 서명해. 주소 보낼게. 전송. 잠시 후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진짜 하신 거예요? 응. 엄마, 저희 집인데. 이제 아니야. 계약서에 내 이름 썼어. 엄마, 부동산 사무실로 와. 서명 안 하면 법적으로 진행할 거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말이 아니라 문서로,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이제 저는 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부동산 사무실 앞에서 아들 진수와 며느리 유정을 만났습니다. 둘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들어가자. 저는 먼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우리는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대표가 매매 계약서를 펼쳤어요. 이게 오늘 작성한 계약서입니다. 매수인은 박선옥 어르신, 매도인은 이진수, 서유정 두 분이시고요. 유정이 계약서를 보더니 손을 떨었어요. 이게 정말인가요? 네. 계약금 500만 원 이미 납부하셨습니다. 진수가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저는 대답 대신 가방에서 은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 지난 9년 5개월 동안 내가 낸 돈이 2,847만 원이야. 전체의 63.2%. 진수가 서류를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넘겨봤어요. 노랑 형광펜 줄이 빼곡했습니다. 엄마 이렇게까지. 응, 이렇게까지 했어. 그래서 이제 정리하는 거야. 유정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시면 내가 뭘 어떻게 했니? 9년 동안 기다렸어. 말로 했어. 회의도 했어. 선택지도 줬어. 기한도 줬어. 저는 손가락을 하나씩 꼽았습니다. 근데 너희는 뭘 했어? 또 미뤘잖아.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대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족 간 거래라 어려우시겠지만 일단 절차는 진행해야 합니다. 두 분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대표가 매도인 서명란을 가리켰어요. 진수와 유정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명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유정이 물었어요. 대표가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송으로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더 들어요. 진수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엄마 정말 이렇게밖에 안 되나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지난 9년 5개월을 생각하면 저는 이미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진수야, 엄마가 너한테 물어볼게. 네. 지난 9년 동안 엄마한테 이번 달만이라고 몇 번 말했어? 진수가 입을 열지 못했어요. 몇 번이었니? 많이요. 그래, 많이. 엄마는 그때마다 믿었어. 이번 달만이라고 했으니까. 저는 가계부 공책을 펼쳤습니다. 근데 이거 봐. 113개월이야. 이번 달만이 113번이었어. 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죄송해요, 엄마.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안 들을 거야. 대신 서명해.
저는 펜을 진수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유정이 먼저 펜을 집었습니다. 서명할게요. 진수가 유정을 쳐다봤어요. 여보, 어차피 우리 선택권 없잖아. 서명이라도 해야지. 유정은 매도인 서명란에 자기 이름을 썼어요. 서유정. 글씨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진수도 천천히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썼습니다. 이진수. 대표가 말했어요. 인감도장 찍으셔야 합니다. 진수가 가방에서 도장을 꺼냈어요. 인주의 도장을 찍고 계약서 위에 가져갔습니다. 쿵. 도장이 종이 위에 내려앉았어요. 유정도 도장을 꺼냈습니다. 쿵. 두 개의 도장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끝났어. 대표가 계약서를 확인하고 말했습니다. 네, 계약 완료됐습니다. 잔금일은 12월 2일이고요. 그때까지 잔금 준비하시면 됩니다. 잔금은 얼마예요? 진수가 물었어요. 5억 1,500만 원입니다. 근데 대출 3억은 어머니가 명의 인수하시는 거고 실제로 지급하실 금액은 약 1억 9천 정도 되시겠네요. 대출을 엄마가 떠안으신다고요?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현금 부담이 줄어들죠. 진수가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그럼 엄마가 대출 이자를 계속 내시는 거예요? 그래. 그 돈은 어디서?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할 일이야. 사실 저는 이미 계획이 있었어요. 제 통장에 있는 돈으로 아들에게 줄 1억 9천을 마련하고 대출 3억은 제 명의로 인수해서 월세 받은 돈으로 갚아나가면 됐습니다. 계약이 끝나고 우리는 사무실을 나왔어요. 밖에서 진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잔금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 쓸 거야. 임대차 계약요? 응. 너희는 세입자가 되는 거지. 유정이 말했어요. 보증금이랑 월세는요? 저는 이미 계산해 두었어요. 보증금 5천, 월세 80. 80만 원이요? 응. 시세보다 훨씬 싼 거야.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와 신발을 벗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했어. 정말 했어. 매매계약서에 제 이름이 적혔고 아들과 며느리의 도장이 찍혔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12월 2일 잔금일에 아들이 살던 집은 완전히 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아들 가족은 세입자가 되는 거죠. 가슴이 복잡했어요.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 저는 충분히 기회를 줬어요. 선택지도 주고 기한도 주고 심지어 연장 요청도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계속 미뤘어요. 이제 끝이야. 저녁, 손녀 세린이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응, 들어와. 세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우리 진짜 할머니한테 월세 내요? 응. 얼마예요? 80만 원. 세린이가 눈을 크게 떴어요. 80만 원이나요? 응. 근데 세린아, 그게 비싼 거 아니야. 다른 집은 100만 원 넘게 받아. 그래도 80만 원이면 커요. 저는 세린이를 안아주었어요. 세린아, 할머니가 나쁜 사람 같지? 아니요. 할머니는 그냥 정리하는 거야. 너희 엄마 아빠가 스스로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거지. 무슨 뜻이에요? 지금까지는 할머니가 도와줬잖아. 근데 그러면 엄마 아빠가 스스로 하는 법을 못 배워. 이제는 스스로 해야 할 때야. 세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할머니. 밤, 저는 회의록 공책을 펼쳤어요. 날짜 2024년 11월 18일. 장소 부동산 사무실.
참석자 박선옥, 이진수, 서유정, 부동산 대표, 사건 매매 계약서 작성 및 서명. 결과 계약 체결 완료. 잔금일 2024년 12월 2일. 다음 절차 잔금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등기. 펜을 놓고 저는 달력을 봤어요. 12월 2일까지 2주. 그 사이에 잔금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은행으로 갔습니다. 최 부장을 만났어요. 어르신, 어떻게 되셨어요? 계약했어요. 그런데 기존 대출 명의를 제 이름으로 변경하고 싶어요. 아, 채무 인수 말씀이시군요. 최 부장이 화면을 띄웠어요. 가능합니다. 기존 대출 3억을 어르신 명의로 변경하시면 되고요. 조건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현금이 필요한데요. 얼마나 필요하세요? 1억 9천 정도요. 어르신 통장에 얼마 있으세요? 1,000만 원 정도요. 그럼 추가로 1억 정도 더 대출 받으시면 되겠네요. 가능합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대출명의 변경과 추가 대출 신청을 했습니다. 최 부장이 말했어요. 심사 기간이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승인 나면 연락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일주일 후 대출 승인이 났습니다. 기존 대출명의 변경 3억 박선옥 명의, 추가 대출 승인 1억, 제 통장 1,000만 원과 합치면 아들에게 줄 1억 9천만 원이 마련됐어요. 저는 부동산 대표에게 연락했습니다. 사장님, 잔금 준비됐어요. 아, 어르신. 그럼 12월 2일에 뵙겠습니다. 등기소 예약해 놓을게요. 고맙습니다. 12월 2일 월요일. 등기소 앞 사무실. 저는 아침 일찍 도착했어요. 손에는 가방, 그 안에는 통장, 도장, 서류 묶음. 아들과 며느리도 곧 도착했습니다. 셋은 말없이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등기사가 서류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서류, 임대차 계약서, 두 묶음. 등기사가 말했어요. 먼저 잔금 납부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통장을 건넸어요. 등기사가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1억 9천만 원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기존 대출 3억은 어르신 명의로 인수 절차 완료됐고요. 이제 소유권 이전 서류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서류가 제 앞에 놓였어요. 소유권자 박선옥. 저는 돋보기를 쓰고 한 줄 한 줄 읽었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모든 조항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서명란에 제 이름을 썼습니다. 박선옥. 등기사가 말했어요.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저는 가방에서 인감도장 케이스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케이스를 열고 도장을 꺼냈어요. 인주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위 네모칸으로 가져갔습니다. 진수가 말했어요. 엄마. 저는 고개를 돌려 아들을 쳐다봤어요. 진수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저는 대답 대신 도장을 내려 찍었습니다. 쿵. 도장이 종이 위에 내려앉는 소리. 등기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네, 소유권 이전 완료됐습니다. 그 말과 함께 아들이 살던 집은 완전히 제 것이 되었습니다. 등기사가 두 번째 묶음을 꺼냈어요. 이제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표지에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박선옥. 임차인 이진수, 서유정. 진수와 유정이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할머니가 집주인이고 우리는 세입자라는 거죠? 유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맞아. 등기사가 계약서 내용을 설명했어요.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80만 원, 계약 기간 2년입니다. 월세는 매달 1일까지 납부하시고요. 3개월 연체 시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진수와 유정이 임차인 서명란에 이름을 썼어요. 그리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쿵, 쿵. 두 개의 도장 소리가 또 울렸어요. 저도 임대인 서명란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쿵. 세 번째 도장 소리. 등기사가 말했어요. 네, 모든 절차 완료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무실을 나와 복도에 섰을 때 진수가 저를 불렀어요. 엄마. 응. 엄마, 저희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잘못한 거 알면 이제부턴 스스로 해. 네. 월세 1일까지 꼭 내. 연체하지 마. 네. 유정도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미안해할 필요 없어.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네. 너희는 세입자고 나는 집주인이야. 이제 우리는 가족이면서 계약 관계이기도 해. 진수가 눈을 깜빡였어요. 그게 무슨, 말로는 흐려지니까 종이로 남긴 거야. 가족이니까 더 명확하게 하는 거고. 저는 가방에서 계약서 사본을 꺼내 건넸어요. 이거 잘 보관해. 그리고 매달 1일 잊지 마. 네. 저는 복도를 걸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끝났어. 9년 5개월, 113개월, 2,847만 원. 모든 게 정리됐어요. 이제 그 집은 제 집입니다. 아들 가족은 세입자고요. 저는 하늘을 쳐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선호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말이 아니라 문서로,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도장 소리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이제 남은 건 새로운 시작뿐이었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1월 1일 아침 제 휴대폰에 알림이 떴어요. 입금 이진수 80만 원. 월세 입금. 정확히 1일 오전 9시. 저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제때 냈네. 은행 앱을 열어 영수증을 출력했습니다. 입금 확인증. 입금인 이진수. 금액 80만 원. 입금일 2025년 1월 1일. 적유 월세. 출력물을 들고 제 집 냉장고로 갔어요. 냉장고 문에는 월세 입금 확인증을 붙일 공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월세 입금 확인증을 자석으로 냉장고에 붙였어요. 딱! 자석이 냉장고에 붙는 소리. 작지만 단단했습니다. 이제 냉장고 문은 제 작은 게시판이 되었어요. 매달 1일 월세 입금 확인증이 붙을 곳. 오전 10시 손녀 세린이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응, 들어와. 세린이는 요즘 정해진 방문 요일에만 와요. 수요일 오후, 토요일 오전. 일주일에 2번. 처음엔 매일 오던 아이가 이젠 규칙을 지킵니다. 할머니, 오늘 숙제 도와주세요. 그래, 2시간만 할머니가 도와줄게. 2시간이요? 응. 그 이상은 안 돼. 할머니도 할 일이 있거든. 세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저는 세린이와 함께 식탁에 앉아 숙제를 도와줬습니다. 수학 문제, 국어 독후감. 2시간 동안 집중해서 했어요. 시계 알람이 울렸습니다. 띠리링. 세린아, 시간 됐어. 네, 할머니. 고마워요. 세린이는 가방을 챙겨 일어났어요. 할머니, 토요일에 또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문이 닫히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세린이가 저녁까지 있었을 거예요. 밥도 해주고 간식도 챙겨주고 씻기고 재우고.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요일. 그게 우리의 새로운 리듬이었어요.
목요일 오후 저는 복지관으로 갔습니다. 요즘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 안내 데스크 봉사를 해요. 어르신 오셨어요. 담당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저는 안내 데스크에 앉아 민원 서류를 나눠줬어요. 이거 작성하실 때 이 칸부터 채우시면 됩니다. 줄 긋고 합계 내실 때는 계산기 꼭 2번 누르세요. 도장은 여기 네모 칸 안에 찍으시면 돼요. 어르신들이 고맙다며 인사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줄 긋는 법, 칸 채우는 법, 도장 찍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배운 것들을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슈퍼마켓에 들렀어요. 사장님, 사과 한 봉지 주세요. 네, 선옥 씨. 오늘 신선한 거 들어왔어요. 선옥 씨. 예전엔 어머니, 할머니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이름을 불러줘요. 기분이 묘했습니다. 좋았어요. 제 이름으로 불리는 게, 한 사람으로 존중받는 게. 저녁, 저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 밥 한 공기. 예전엔 아들네 식구까지 챙겨서 4~5명 분량을 했는데 이제는 제 것만 하면 돼요. 설거지도 금방 끝났습니다. 그릇 2개, 젓가락 1벌, 숟가락 하나. 이렇게 간단할 수가.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달력을 펼쳤어요. 1월 달력. 여기저기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1월 15일수 마이너스 임대차 갱신 논의. 1월 21월 마이너스 복지관 재무교육. 1월 25일 토 마이너스 세린이 과학 전시회. 한눈에 들어왔어요. 제 일정, 가족 일정, 봉사 일정. 서로 다른 색 포스트잇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집안의 리듬이 정리된 느낌이었어요. 밤 9시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다음 달 월세도 1일에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임대차 갱신 논의는 15일 맞죠?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응, 맞아. 네, 알겠습니다. 간결한 문자. 예전처럼 긴 설명도 변명도 없었어요. 사실만, 일정만, 확인만. 이게 지금 우리의 대화 방식이었습니다. 10시, 저는 서랍을 열었어요. 통장 도장이 들어있는 나무 상자. 상자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작은 상자였지만 무게가 느껴졌어요. 열쇠를 꺼내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찰칵. 상자 뚜껑을 열자 통장 도장 케이스가 보였어요. 케이스를 꺼내 열었습니다. 인감 도장. 작은 도장이었지만 이 도장이 모든 걸 바꿨죠. 쿵, 쿵, 쿵. 매매계약서, 소유권 이전, 임대차 계약. 3번의 도장 소리가 제 인생을 되찾아줬어요. 저는 도장을 다시 케이스에 넣고 상자에 넣었습니다. 자물쇠를 잠그고 열쇠를 벽걸이 고리에 걸었어요. 이제 내 돈과 시간은 내가 정한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계부 공책을 펼쳤어요. 마지막 페이지. 연간 정산 마이너스 2024년. 지출. 111월 기존 자동이체 총 2,847만 원. 12월 집 매입 비용 약 2억 원. 수입. 12월 월세 80만 원. 2025년 계획. 월세 수입 매월 80만 원, 연간 960만 원. 생활비 적정 수준 유지. 비상금 500만 원 확보. 손으로 쓴 글씨들, 숫자들, 계획들. 이제 이 공책은 제 인생의 나침반이었어요. 저는 새 페이지를 펼치고 2025년 1월이라고 적었습니다. 1월 1일 마이너스 월세 입금 80만 원 이진수. 첫 줄을 채우고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시작이야. 새로운 시작. 오후 며느리 유정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응, 들어와. 유정이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어요. 이거 드시라고 사왔어요. 과일 바구니였습니다. 고마워. 근데 무슨 일이야? 유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앉아. 유정이 소파에 앉았어요. 어머니, 제가 지난 몇 달 되돌아봤는데요. 응,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한테 너무 기댔고, 당연하게 생각했고, 저는 유정의 말을 가만히 들었어요. 이제는 알겠어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았으면 됐어. 네. 그래서 저희 열심히 살게요. 월세도 제때 내고, 집도 잘 관리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렇게 해. 그리고 어머니. 응? 감사해요. 저희한테 기회 주셔서 저는 유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정아, 이건 기회가 아니야. 새로운 관계야. 네, 우리는 가족이야. 하지만 동시에 집주인과 세입자지. 두 가지 관계가 공존하는 거야. 유정이 눈시울을 붉혔어요. 어머니 말씀 이제 이해돼요. 가족이니까 더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거. 그렇지. 저녁, 저는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봤어요. 겨울 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회색 봉투, 은행 창구, 가계부 공책, 형광펜, 회의록, 포스트잇, 도장 소리. 모든 순간들.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저는 제 자리를 되찾았으니까요. 제 돈을, 제 시간을, 제 인생을. 자기 전 저는 냉장고 문 앞에 섰습니다. 월세 입금 확인증이 붙어 있었어요. 저는 손으로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잘했어, 선호가. 저는 제 집에서 제 돈으로 제 시간표대로 살고 있어요. 제가 선택하고, 제가 결정하고, 제가 책임지는. 그리고 아들네 가족은 그들의 집에서 그들의 몫을 하고 있어요. 월세를 내고 집안일을 하고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면서 우리는 가족이지만 이제는 각자의 경계가 있어요. 말이 아니라 문서로, 감정이 아니라 규칙으로. 그게 서로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저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 아침이 되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복지관 봉사, 시장 장보기, 세린이 방문, 저녁 식사, 제 시간표대로, 제 리듬대로. 더 이상 누군가의 이번 달만을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제 통장이 누군가의 자동이체로 비워지지 않아도 돼요. 저는 이제 자유로웠습니다. 늦게 찾은 자유지만 그래서 더 소중했어요. 남은 날들은 덜 후회하는 쪽으로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잠에 들었습니다. 계산기 소리도 도장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한 밤. 하지만 제 마음속엔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나를 지키는 힘, 경계를 긋는 용기, 문서로 말하는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 저는 박선옥입니다. 올해 72, 서울 변두리 아파트에 삽니다. 아들이 살던 그 아파트는 이제 완전히 제 소유예요. 9년 5개월, 113개월, 2,847만 원. 그 무게가 증명해줬습니다. 말은 흘러가지만 문서는 남습니다. 감정은 흔들리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만약 당신도 지금 누군가의 이번 달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만약 당신의 통장에서 당신이 모르는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가계부 공책을 펴고 자를 대고 줄을 긋고 형광펜을 칠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족이니까 더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 아니라 문서로 대화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해서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니까요. 오늘도 냉장고 문엔 새로운 포스트잇이 붙을 겁니다. 내일의 일정, 다음 달의 계획, 앞으로의 약속들. 하나씩 차근차근. 그렇게 저는 제 남은 날들을 채워갈 겁니다. 덜 후회하는 쪽으로, 더 단단한 쪽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나답게. 감사합니다.